예,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순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정신이 없네요. 자리를 좀 옮기려다 보니까. 네. 오늘 얘기할 건 이른바 청년 도약 계좌. 예, 이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제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곧 출시되고 시행된다. 예, 이게 뭐 어떤 계좌인지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품의 이름에 이게 추구하는 바가 좀 들어있죠. 청년들이 도약하고자 할 때 이걸 지원하기 위한 청년 특화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대 월 70만 원씩 청년들이 납입을 하면 5년 만기로 자유롭게 적금식으로 적립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가 여기에 기여금 형태로 일부를 보태줍니다. 그리고 이자가 쌓이게 되면 이자의 일부에 대해서 원래는 연 15.4%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이자에 붙는 세금도 매기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5년 동안 성실하게 월 최대 70만 원씩 납부를 하면 5천만 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청년들이 이 기본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신청을 언제 받고 어떻게 된다는 거가 앞으로 지금 곧 출시라고 하는데? 네, 일단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고요. 일단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6월에는 그렇고 7월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6월에는 15일부터 가입을 받는데 처음에는 좀 사람이 몰릴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오류도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가입을 받고 나중에 22일, 23일은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을 받는다. 7월부터는 자유롭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건 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신청하면 네. 바로 그때부터 이제 납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때부터 납입을 예. 하시게 되는데 이게 납입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가입은 일단 연소득은 개인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까지는 받아줍니다. 예. 그런데 앞서서 정부가 좀 보태주고 이자도 그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연소득 7,500만 원까지 꽉 채운다. 6천에서 7,500만 원 이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이자 비과세 그 혜택만 드리고요. 정부가 따로 보태주지는 않습니다. 고소득층으로 상대적으로 분류가 된다는 뜻이고요. 예. 대신에 연소득 6,5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을 하게 된다라면 정부가 보태주기도 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둘 다 해준다. 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소득에 따라서 최고 월에 24,000원까지 정부가 보태주는 돈을 합치게 되면 나중에 5년 동안 꾸준히 부었을 때 그 정도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예.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예. 네, 보통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은 대부분 나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청자가 뭐 몇 명이 몰리든 간에 일단은 다 열어주고 받아준다는 겁니까? 일단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한 3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30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잡아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올해 관련 예산으로 잡아둔 게 3,678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 해당 나이에 해당 소득에 해당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돈 안 버는 청년은 가입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외된다고 치면 한 300만 명 정도면 넉넉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만에 하나 여기에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가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아마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 300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네. 있다 이거고.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보태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금리도 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예금 적금과 비교해서 은행들이 금리도 좀 좋게 해준다. 예, 이건 뭐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70만 원을 가지고 5년 뒤에 찾았을 때 5천만 원을 만들려면 예.
내가 70만 원을 5년 동안 붓는다. 그럼 1년에 840, 5년이면 4,200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나머지 800만 원을 이자, 비과세로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보태주고 이자도 얹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자로 따지면 대략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적금 금리 아마 시중에 나가보시면 아실 테지만 은행권에서는 4%대는 사라졌고요. 3% 후반 요것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금융권으로 가셔야 아마 사자를 간혹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6%라는 건 사실 굉장히 후한 금리에 속하고 예. 현재의 금리보다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은행권에서는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우린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여러 가지 우대금리 조건 이런 것들을 걸어서 아직까지 최종금리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 예. 이게 신청이 15일부터니까 그 전날까지 고시를 하겠다. 원래는 오늘 밝힐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까지 고시하는 걸로 지금 밝힌 상황이고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릴 예, 좀 수 설명을 있는데요. 좀 해주십시오. 좀 복잡하죠, 그림이. 은행별로 가지고 있는 저 빨간색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가입만 하면 드리게 되는 기본금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후하게 주는 데가 기업은행이죠. 기업은행만 4%가 넘고 다른 은행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3.5. 나머지 그 우측에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채우면 얹어드리게 되는 우대금리인데 예. 저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 은행에 처음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년은 급여 이체를 저희랑 하셔야 되고 저희 은행 카드를 열어서 저희 발급해야 은행 됩니다. 카드에서 예. 뭐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사용을 해서 요걸 한 3년을 유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알뜰폰 사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휴대폰 저희 은행으로 바꾸셔서 저희 알뜰폰 요금 하나 가입하시죠. 그러니까 허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안 팔고 싶다는 속내가 살짝 엿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 은행 말고 다른 데 조건 좋은데 가시죠.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한다. 예. 왜냐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네. 손해를 보는 은행들을 위해서 정부가 또 은행을 지원해 주는 거가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은행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당근은 뭐냐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후하게 주고 은행들이 감내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은행권이 그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출렴을 해서 은행권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을 한달지 이런 ESG의 형태로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청년 도약 계좌에 얼마나 후하게 금리를 얹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부가 평가해 주면 은행들은 뭐가 좋습니까? 그 평가가 나중에 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은행들은 네.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그 허가를 받는 예. 이 라이센스, 그러니까 면허 사업자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관리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좀 그 유리한 입장이 되죠.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 그런데 뭐 공개적으로 그러면 은행들이 표시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볼멘 소리가 좀 있겠군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8일에 사전에 어느 정도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 마치 우리가 그 수산시장에 가서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할 때 금리 그 베팅을 하듯이 저희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숫자들이 있는데 당일에도 은행들이 어느 정도 고심을 했느냐 이걸 엿볼 수 있는 것이 8일 오전 10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간에 못했습니다. 예. 고민을 하다가 다른 은행들이 너무 후하게 주면 우리가 너무 야박해 보일 테고 예. 우리가 너무 후하게 주면 우리한테 손님이 너무 몰릴 테니 우리가 나중에 장사하고 너무 미칠 테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날 5시가 넘어서야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그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서 우대금리가 좀 지나친데 허들이 높은데 이런 비판이 있어서 추후에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14일에 이걸 공개한다고 했는데 기업은행하고의 차이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네요. 예. 지방은행과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 사이에도 격차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이 지방에서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금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자금 여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멀수록 기본적으로 주겠다는 금리가 좀 박하고요.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금리가 조금씩 높아지는 걸 1차 공시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14일 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겠죠? 아까 나온 거에서. 네, 뭐 옹기종기 모여있긴 한데 예, 기업은행이 가장 후합니다. 그렇긴 네. 하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냥 국책은행이잖아요. 아, 그래- 중소기업은행이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비슷한 금융 상품이 있었다? 네. 그럼 뭐 차이점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상품이 있는데 네. 이거하고 일단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같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같은데 급여 기준이 좀 깐깐했죠. 그때는 급여 기준이 연 3,6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훨씬 적었다. 적었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입 기간도 최장 2년이니까 지금의 절반 이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건은 그때 금리 조건은 훨씬 후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금리가 5% 정도 되었으니까 금리 조건은 후한데 모을 수 있는 목돈 자체의 규모는 지금이 훨씬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불입 금액도 당시에는 50만 원 이하, 지금은 70만 원 이하로 좀 조정이 되었고 만기 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당시에 50만 원을 꽉 채워서 2년 동안 부었다라면 청년 희망 적금의 경우에는 원금 1,200만 원에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그 장려금 성격으로 보태주는 돈이 108만 원. 이걸 연이자로 풀면 한 9% 정도 되니까요. 예. 이자의 형태로는 훨씬 후하지만 금액, 총액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은 그대로 지금 있는 거고 네, 새롭게 지금 신규 상품이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복 가입은 안 되겠군요. 앞에 그 상품의 만기가 지나가야 그걸 다 그 소화를 하시고 나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 조건도 충족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거기에도 뭐 저소득층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금융 상품은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중장년층은 이제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동안 설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ISA랄지 아니면 또 IRP 계좌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장년층의 4명 중에 1명은 연금에도 가입이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중앙값을 보면 여전히 2,500만 원 수준, 개인 평균 소득 작년 기준으로 봐도 4천만 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정부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대책을 세우는 건 이게 저출산 대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룬다는 측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항상 재형저축 같은 형식으로 청년층 그리고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더 주느냐 이거보다는 이쪽도 더 주고 우리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